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지금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 손주를 나에게 안 보여준 이유가 그것들 때문이었니?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라. 그동안 너희에게 유산을 남길 생각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필요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시골 작은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외로웠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의 전화를 받던 날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래,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아들.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 되시네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과 제 적금을 모두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쓸 곳이 마땅히 없어 모아두기만 했던 돈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긴대. 이 돈 다 우리 아들하고 손주 주면 좋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든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사히 출산했어요. 아들입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보낸 사진 속 작은 아기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몸 좀 추스르고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그래, 아가야. 너도 몸조리 잘해야지. 내가 조금 기다릴게. 저는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부부로부터 초대는 없었습니다. 가끔 보내주는 손주 사진으로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도 될까? 어머니, 지금은 애가 예민한 시기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손주의 돌잔치에 초대받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돌잔치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가야지. 시간이랑 장소 알려줘. 설렘과 기대로 돌잔치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손주에게 줄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돌잔치장에 도착하자 아들이 저를 맞이했지만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저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어디 있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쪽에 있어요. 지금 처가집 식구들이랑 사진 찍고 있어서요. 나중에 데려올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손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손주 왔네. 할머니야, 안아봐도 될까? 손을 내미는 순간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아기가 너무 예민해서요. 나중에 안아보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돌잔치 내내 저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잠시 후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 좀 피곤하구나. 먼저 갈게. 저는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안고 적막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잔치 이후 저는 손주를 안아보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들이 전화라도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들아, 할머니가 그런데 말이야. 다음 주에 시간 있니? 내가 서울에 올라가고 싶은데.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너무 바빠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떠니? 내가 손주도 보고 싶고 니네 집 구경도 하고 싶어. 그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문득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외로움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니 이번에야말로 손주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차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전화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게 돼서 죄송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며느리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을 테니까.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명절 아침,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 그쪽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명절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손주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서. 아, 맞다. 어머니, 올해는 따로 파티는 안 하고 조용히 지낼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서울에 올라갈까? 지금은 애가 어린이집에서 수두가 돌아서 조심해야 해요. 다음에 상황 좋아지면 모시러 갈게요. 또다시 기약 없는 다음에라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아직도 손주를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드물어졌고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핸드폰에 저장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자주 보러 가시나요? 아니, 아들이 바빠서 좀 어렵네. 그래도 가끔은 가봐야지. 내 아들도 서울 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리고 와. 손주가 할머니 얼굴도 모르면 어쩌려고. 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음 주에 서울에 꼭 가고 싶은데. 어머니, 지금은 좀. 애가 유치원 적응기라 많이 예민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얼굴이라도 봐야지. 내가 멀리서 잠깐만 보고 올게.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상해. 왜 이렇게 손주를 안 보여주는 걸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주에게 무서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 거야. 그쪽 집 근처 찜질방에서 자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은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손주 얼굴만 보고 올게. 오래 있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손주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에는 제가 직접 든 털실 목도리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대와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전화했잖아. 손주 얼굴만 보고 가려고.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애가 낮잠 자고 있어요.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손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준비를 못했네요. 괜찮아. 내가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니까. 손주만 잠깐 보고 갈게.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 시계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아들은 중간중간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드실래요? 고맙다. 손주는 언제 일어날까? 글쎄요, 보통 1시간 정도 자는데. 저는 벽에 걸린 손주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본 것보다 훨씬 크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돌잔치 때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고 웃는 모습이 아들을 빼닮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손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져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오래 자니? 오늘따라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의심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애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아들이 준비해준 손님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아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님에게 보여주기 싫은데. 괜찮아. 내일 아침에 잠깐 보여주면 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를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자 보기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1달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제 적금을 정리해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은 아프지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일은 아니고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네가 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혹시 와이프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들의 태도 변화가 의아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함께 와. 손주도 데려와 주면 좋겠다.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아들의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손주를 다시 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손주는?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감기에 걸려서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공손한 태도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어렵지 않아. 차 한잔 할래? 차를 마시며 날씨와 건강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종종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듯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문제 때문이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미리 정리해 두려고.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거든. 아들은 자세를 바로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움은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 다만 너희 의견도 듣고 싶어서. 저는 남편의 통장과 제 통장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 네 아버지가 열심히 모았거든. 나도 평생 아껴 쓰며 살았고. 저녁 식사 후 아들 부부는 게스트룸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둔 게. 그러게. 다행이다. 이번에 잘 처리하면 우리 집 대출금 다 갚을 수 있겠다. 근데 어머니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딴 데 기부한다거나 하면 어쩌지? 걱정 마. 손주 얘기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다음에 손주 데려오자고 한 거잖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손주가 아닌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고 며느리는 접시를 거두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꼭 손주 데리고 올게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아들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재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결정할 거야.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웃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오후 기차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꼭 손주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셔도 돼요.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창가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방문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대로 며느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친절한 목소리였고 상냥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우리 손주가 날 찾는다고? 물론 시간 되지.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손주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며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서 손주의 모습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손주는 또 안 왔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애가 열이 나서.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시 같은 핑계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못 오는구나. 다음에 꼭 데려올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거실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과장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드시라고 영양제랑 과일 좀 가져왔어요. 고맙다. 차 한잔 할래? 그날 밤 제가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작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완강하네. 돈 얘기를 꺼내도 별 반응이 없어. 그래도 계속 만나면서 설득해야지. 아이고, 이번에 또 손주 못 데려온 거 미안하긴 한데.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골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혹시나 손주한테 해가 될까봐 못 데려온 거야.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골에서 일한다고 더럽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했던 제 손이 손주에게 해롭다니 말입니다. 엄마가 섭섭해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돈 얘기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는 건 걱정이다. 우리 집 대출금은 어떡하고.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어머니가 우리 외에 누구한테 재산을 주겠어? 저는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주를 안 데려온 거였구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흙과 함께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눈에는 제가 더러운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식탁에서 아들 부부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고맙다. 잘 먹을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침착하게 소파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니들 얘기 다 들었다. 한마디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문이 막혔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를 나에게 안 보여준 이유가 내가 시골에서 일해서 더럽다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애가 면역력이 약해서. 거짓말 그만해. 다 들었어. 농사 짓는 내가 더러워서 손주한테 해롭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변명하지 마. 니들이 정말 바빠서 못 데려온 게 아니라 시골 할머니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손주를 안 데려온 거잖아. 아들은 머리를 감싸지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농사 지으며 니를 키웠어. 흙을 만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모두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도 이제 알았어. 정말 실망이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생각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일어서서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그것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한 말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에게 유산을 남길 생각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들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라. 이제 돌아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필요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그날 아들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마당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다음에 볼 때는 더 솔직해지길 바란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짓밟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픔은 컸지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버텨온 세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느꼈던 그 벅찬 기쁨이 이제는 씁쓸한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할머니, 계세요?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문 열려 있으니 들어와. 이웃집 김 할머니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금세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김 할머니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며 물 끓인 주전자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오랜 친구인 그녀 앞에서는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 아들 왔다 갔다면서요? 응, 그랬어. 손주도 데려왔어요? 제 눈에서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일해서 더럽다고 생각한대. 손주한테 해롭다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도 같은 생각이더라고. 그동안 손주를 안 데려온 게 다 그런 이유였어. 김 할머니는 분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아들 키웠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흙 속에서 농사 지으며 자식들 키운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김 할머니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가슴 속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이런 이유였다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산은 더 이상 아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어.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해와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는 결정이에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풍경을 손주와 함께 보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전혀 몰랐어. 자식 보는 부모 눈은 다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다 들었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엄마가 화나신 것도 이해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걱정이 더 묻어났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엄마, 유산 문제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도 엄마, 우리 손주도 생각해 주세요. 내 생각은 했니? 평생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전화 끊을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허망한 기대는 하지 않을 거야.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김 할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좀 나아지셨어요? 응, 고마워. 그동안 혼자 고민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눠서 다행이야. 김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사진과 손주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볼까 해요. 남편 사진의 말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저희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이 주로 많았고, 아들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끊임없는 연락에 결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찾아뵈도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유산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음으로 손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손주도 같이 왔어요. 손주는 낯선 저를 보고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며느리가 손주의 등을 살짝 밀자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반가워. 아이를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고 손주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세요. 밖이 추워요. 거실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수 가져온 과일을 씻고 아들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는 낯선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계획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저의 완고한 뜻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몸이 정말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오래 끌지 않을 거야. 정말 나를 걱정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김 할머니의 조언대로 저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약하게 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아, 나 좀 안 좋은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즉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실래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까진 없고. 김 할머니가 119 불러서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병원으로 갈게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근처 종합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김 할머니는 저를 응급실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하룻밤 입원하여 관찰할 것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병실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그냥 피로가 쌓여서 그런가 봐. 며느리는 침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옆에서 간호할게요. 오늘 밤은 제가 병원에서 모실게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나 유산에 관한 언급 없이 순수하게 제 건강만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김 할머니가 있으니까 니들은 돌아가.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모셔야죠. 김 할머니는 편히 쉬시라고 하세요. 김 할머니는 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며느리는 침대 옆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간간히 제 체온과 상태를 확인하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와서 교대했고 병원 시설과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여기보다 더 시설 좋은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해. 돈 들일 필요 없어. 돈은 걱정 마세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의도적으로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자는 척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걱정은 더욱 커졌고 아들은 다급히 의사를 불러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녁 무렵 며느리가 손주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손주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같이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갈게. 영상통화가 끝나고 저는 아들 부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누군가 제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 아드님이 어머님 계좌 정보를 요청하셨는데 위임장이 없어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혹시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은행 직원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허락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유산에 있었고 진정한 가족애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은행에 갔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약값이랑 병원비 때문에. 거짓말 그만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꾸준한 노력. 아니면 조급한 속셈?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은 확실해졌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결과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은 나를 위해 써야겠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남은 삶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약속도 잡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라 해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와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긴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